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며칠 만이에요, 우리? 딱 일주일 만이죠? 공동시수소 갔다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여러분이 힘든 것처럼 선생님도 힘들어요. 네, 선생님 머릿속에 뭐 들어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써보고 왔습니다, 저도. 또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강이에요? 28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자기애로에 대해서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좀 빠뜨린 게 있어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기 세기를 할 건데, 하여튼, 오늘 자기애로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써놨어요. 와서 아침에. 시간 없는 사람은 이 화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자기애로를 알려면, 오음의 법칙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자, 오음의 법칙. 선생님 써놨습니다. V, I, R. I는 R분의 V. 여기서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1학년이지만 다 알겠죠? 선생님이 V하고 E를 써놨습니다. 왜 V하고 E를 써놨을까요? 주혁이, 왜 V하고 E를 써놨을까요? 시간 함수는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V는 뭐고 E는 뭐예요, 그러면은? 전기 자기격이 아니에요. 전압, V는. 전압 강하. E는 기전력,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죠? 기전력. 영어는 어떻게 돼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그래서 EMF라고 쓰죠. 이런 건 좀 있어 보이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그 대신에 기전력은 원천이고 전압 강하는 이제 쓰는 쪽이다. 그러면 뭐예요? I는 전류고 저항은 R이죠. 그러면 자기애로는 자기장이, 이게 자속이 흐르는 거를 갖다가 오음의 법칙처럼 해놓은 거예요. 좀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는 자기력이에요. 한 글자 바뀌었죠? 무슨 글자가 바뀌었어요? 자석자예요. 자속을 흘려보낼 수 있던 어떤 힘이다. 그런데 이제, NI라는 공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결국은 자격증이 따려면. 근데 NI는 여러분 넣어서 봤어요? 지난 시간에. 앙페르의 주요의 적분 법칙. 니 공부할래죠? 니 공부할래. 니 공부할래. 그래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NI라고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단위는 암페어 턴.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단위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력이 있으면 뭘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자속이라고 부르죠? 단위는 뭐예요? 웨버. 자극의 세기하고도 뭐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죠. 좀 다른, 자극하고는 좀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은 자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R에다가 M을 써놨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얘하고 구분하려고 M을 써놓은 거예요. 얘가 마그네틱이란 뜻이에요. 마그네틱. 자석이란 뜻이에요. 자기 저항. 뭐라고요? 자기 저항.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투자율, 면적, 길이.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단위가. V는 IR. V는 IR 똑같아요. F는 이꼬르 자속 곱하기 Rm이 돼요. Rm은 어떻게 되냐면 자속분의 기자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페어 턴 웨버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인데 실상 이걸 얘기하려면 다른 것들이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투자율, 면적, 길이, 자속, 권선수, 전류. 그럼 오음의 법칙처럼 자기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물론 교재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죠?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하나는 뺑글뺑글 돌고 있고 하나는 일자고 그러죠? 근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왼쪽에 솔레노이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되어 있죠? 솔레노이드를 찾아보면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 웡수, 마담,
봉수아,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프랑스어 배우다 말았습니다. 알겠죠? 봉주까지 알아, 봉주. 몽아미, 여기까지 합니다. 솔레노이드가 프랑스어래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 솔레노이드는 뭐라고 돼 있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무슨 모양으로? 온통형으로 여러 번 감은 코일을 의미한다. 사실은 코일도 감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파란색 부분이 있죠. 선생님이 철심을 놔둔 거는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자속의 방향을 알려고 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솔레노이드라는 건 뭐냐면 이 코일이 감아져서 쭉 가는 거. 이게 끝까지 가면 무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능사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솔레노이드하고 환상 솔레노이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전류 표현을 했습니다. 표시를 했어요. 그럼 자속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속의 방향을 찾으려면 무슨 법칙으로 풀어야 돼요? 나로 오늘 아침부터 배불렀을 건데 선생님이 좋은 소리를 많이 해줘서. 자, 자속의 방향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으로 자속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자속이 나와요? 서준이, 여기서 자속의 방향이 왼쪽으로 나가요, 오른쪽으로 나가요, 왼쪽으로 나가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오른쪽으로 나가요? 그럼 이쪽으로 나와요? 그러면 전류 방향을 한번 선생님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흐르죠? 빙글 돌아서 이렇게 나왔죠? 나왔죠? 그러면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 중에 코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자속의 방향이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자속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대신에 자속은 나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에 대해서. 그럼 환상 솔레노이드는 솔레노이드 앞에 뭐가 붙었어요? 환상. 사전을 찾아보면 환자가 고리환으로 되어 있어요. 고리 모양, 동그란 형태. 그러니까 이 코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뺑글뺑글 돌았죠? 선생님이 이것도 그냥 철심을 한번 써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애로 하면 철심이 없으면은 자수 흘러갈 수가 없어요. 공기 중에서도 약간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자기애로가 구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넛 모양이 되어 있죠. 특정 땡땡 도넛 기억나죠? 배고픈 사람들 도넛으로 생각될 건데.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솔레노이드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둥근 모양의 솔레노이드를 뭐라고 한다?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철심에 자속이 흐르는데, 아까 자기애로에서 뭐라 했어요? 전류가 흐른 것처럼 뭐가 흐른다? 철심을 통해서 자속이 흘러요. 그래서 나중에 변압기를 배우게 되면은 전자유도 법칙에서 결국은 그 철심에 따라서 우리가 코일을 많이 감아주게 되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앞으로 2시간 후면 이제 전자유도 법칙 배우겠지만.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전류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속이 시계 방향으로, 이 철심 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발생을 합니까?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 방향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흐르죠? 자, 그러면 자속은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선생님 시계 전자시계라 방향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해지죠. 아날로그 시계를 얘기하죠. 여기 있죠, 여기? 초심이 이렇게 도는 게 시계 방향이에요. 오른쪽으로 도는 게 시계 방향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속은 시계 방향입니까?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 맞아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솔레노이드하고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제 뭔지는 알 것 같죠? 됐죠? 모르는 사람 다시 영상 봐보세요. 요렇게. 다 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걸 빠뜨렸기 때문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뭘 구한다?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다. 물론 이거 한다면 교재를 통해서 한번 훑어보긴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자기장의 세기가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H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이 환상 솔레노이드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앙페르라는 사람 기억하라겠죠?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으로부터 자기장의 세기가 계산된다. 알겠죠? 자, 선생님 뭐라 했어요? 주의 적분 법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공부할래라 했죠?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적분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선생님들 이런 거 그냥 모양 따라 쓰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건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NI가 된다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면적의 개념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H 곱하기 L로 쓸 수가 있고 NI.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네 공부 할래? 그럼 자기 딸 때까지는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로 보니까 이걸 구하잖아요. 근데 환상 솔레노이드 때 봐보세요. 전류가 흘러 이렇게. 그럼 여기에 공기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심을 통해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자석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여러분들 강자성체, 뭐 상자성체 막 배웠잖아요. 반자성체. 철심이 하나의 뭐란 얘기예요? 자석에 잘 흐를 수 있는 거. 자석의 성질을 잘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석은 어떻게 흘러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려볼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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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죠. 근데 여기에 자석에서 이제 이 안에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L이 의미하는 게 뭐라겠죠? 이 L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L. 이 L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석이 흘러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자로의 길이에요. 뭐라고요? 여기다 평균이란 말은 왜 평균이 나왔냐면 이 철심이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중심으로 놔서 평균적으로 거리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R을 써놨죠? 그러니까 L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L이 그러니까 거리는 5의 둘레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L은 뭐가 돼요? 2파이 R이 되죠? 여기다가 2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H는 이꼬로 2파이 H는 2파이 R은 NI이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파이 R분의 NI.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자기회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회로. 자, 그럼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미 시작을 했죠. 시간 없는 사람들 위해서. 오미 법칙 I는 R분의 V 대신에 써보는 거죠. 써봐야죠. 기전력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F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석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저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개념상으로 얘기할 때 기자력은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NI가 들어가야 돼. NI가 뭐란 얘기예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전류에다가 건선수를 곱해줬다. 그래서 F는 뭘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F는 이걸 바로 뭘로 가야 돼요? NI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뿌리는 뭐예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서 전류가 있으면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자석이 있으면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뿌리를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주혁이 조상님 알아? 몰라? 아버지는 알잖아. 할아버지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찾으려면 어떻게 돼? 이제 족보를 다 찾아야 되고. 쭉쭉쭉 찾는다는 게 쉬워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해보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뿌리를 찾는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기적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값다로 많이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은 기자력을 선생님 좀 써보면 좀 있어 보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자력은 뭘 기자력이라 하냐? 자기장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쓸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식이 필요한 건 뭐예요? F는 이꼬르 NI다. 알겠죠?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F는 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I가 있으면 뭐 만들어낼 수 있다? 자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F는 뭐의 약자예요? F. 기자력이 세 글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F가 돼요. 마그네틱 모티브 포스라고. EMF는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하면 돼요? 대응관계를 얘기하면. 기전력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자속은 그냥 자속이잖아요. 그죠? 자속은 그냥 자속이죠? 특별한 거 없어요. 자속은 자속이고, 얘는 자속.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제? 얘가 문제인 거죠, 얘가.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자기 저항. 그래서 뭘 외워야 돼요? 투자율, 철심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L이다. 이제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암기를.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책에 보면, F는 이꼬르,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식 기억나요? 이식 기억나요? 전기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D는 이꼬르 뭐 있어요? 입실론 E가 있었죠? 얘는 뭐예요? 전속 밀도. 얘는 전기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였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자속 밀도고, 투자율이고, 얘는 뭐예요? 자기장의 세기죠? 그럼 이 공식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속 밀도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었어요? 자속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속 밀도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S분의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속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가 나온다? 이 공식이 나온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입 한번 해볼까요? H 대신 뭘 대입하면 돼요? 지금 수학 하는 거 아닙니다. 모양만 봐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H를 끌어내면 뭐분은 뭐가 돼요? H를 끌어내면 H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U분의 B로 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U분의 B. 이렇게 쓸 수, 여기를 이제 그냥 DL을 그대로 갖고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S분의 파이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뮤 S분의 파이 DL인데, 얘를 L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뮤 S분의 파이 곱하기 L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류 자리, 자속 자리가 되고,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가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속 곱하기 자기장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뮤 S분의 L로 쓸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알겠죠? 예. 늦게 온 친구가 대답은 잘해요.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교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얘가 조금 버벅거리네요.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책에 교재가 뭐가 나와 있어요? 환상 솔레노이드에 대한 뭘 구하라겠어요? 자기장의 세기 구하라겠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에는 자기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한다?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대로 해서 어떻게 된다? 니 공부할래? 니 공부할래라 했죠? 니 공부할래? 근데 뭐가 중심이라고 해요? H가 중심이고 L이 뭐라 했어요? 자로의 길이가 되니까 어떻게 돼? 반지름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파이로 된다. 알겠죠? 그 다음 몇 줄로 끝납니다. 자기애로. 자, 자기애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여기서 자가 뭐예요? 자석자예요.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아 속에 흘러가는 회로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회로는 자아 속 파이가 통과하는 폐회로를 자기회로 또는 뭐라 한다? 자로다. 자로란 말이에요. 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아 속에 흐르는 건 어디예요? 철심, 외부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만 흐른다? 여기만 흐른다. 여기만 흐른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코일을 감아주게 되면은 I가 되고 N이 되는데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자력인 F가 되는 거고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뭘로 놓는다? 뮤 면적 S분의 자로의 길이 L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흐른다? 자석이 흐른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처럼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자력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자석을 발생시키는 힘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으로부터 그냥 NI를 가져오고 단위는 뭘 쓴다? 암페아 턴을 쓴다. 암페아는 전류음이고 턴은 코일의 권수, 감는 횟수란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로 그냥 암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암기를. 아까 선생님이 잠깐 유도했지만 그냥 암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장은 뭐다?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표현하고 여기 M은 마그네틱이다. 그래서 RM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뮤 S분의 L로 표현한다. 그리고 단위는 암페아 턴 웨버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해 놨습니다. 자, E를 써놨죠. 여기는 기전력, 기자력이니까 F. M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전류 I 대신에 뭘 대응관계를 써요? 웨버. 전개 대신에 자기장. 저항 R 대신에 자기장. 여기다 M을 써놨죠. 그 다음에 도전류 대신에 뭘 써놨어요? 뮤를 써놨다. 그리고 오음의 법칙처럼 V는 IR, E는 IR, I는 R분의 V, R분의 E 똑같이 쓸 수 있죠? 오음의 법칙처럼 RM분의 NI를 쓸 수 있다. 자, 오늘 자기회로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